여보, 우리 어머니 몸 상태 정말 안 좋아 보이셨어. 당신도 좀 더 관심도 가지고 도와드려야 하지 않을까? 딸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위는 무심한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야, 내가 노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친정어머니가 손주를 봐줄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생색내는 거야? 그리고 지금 내가 도와줄 여력이 있어 보여? 회사 일 바빠서 어쩔 수 없잖아. 그리고 어머니 매 봐주는 걸로 50만 원씩 드리잖아. 그거면 충분한 거 아닌가? 사위가 불만스레 말했습니다. 그리고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솔직히 어머님이 집안일 도와주시는 건 고마운데, 참견이 너무 많아. 뭔가 할 때마다 지적하셔서 불편해. 딸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그렇지. 엄마가 좀 간섭이 많은 편이긴 하셔. 사위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갔습니다. 그렇지. 어머니가 좋은 뜻으로 하시는 거 알지? 근데 우리 집인데 자꾸 어머니가 너무 많이 간섭하시니까 집에 올 때마다 불편하네. 딸은 더욱 동조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말이 맞아. 엄마가 우리 집에 간섭이 좀 심했던 것 같네. 나도 지치더라고. 이건 내가 엄마한테 주의하라고 말씀드릴게. 그 대화를 들으며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영자라고 합니다. 올해로 75세가 되었지요. 오늘은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요. 학교에서도 성실한 학생으로 인정받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믿음직스러운 사람으로 통했지요. 성인이 되어 일을 하던 중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였지요. 처음엔 그저 친한 동료로 지냈습니다만,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진지하고 성실한 모습에 저도 마음이 움직였지요. 남편은 정말로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지요. 그런 그의 모습에 점점 더 끌리게 되었고, 우리는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지요. 남편과 함께 가정을 꾸렸을 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형편은 넉넉지 않았지만 남편은 옛날 사람답지 않게 가정적인 남자였고, 우린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지요. 하지만 인생은 늘 순탄치만은 않더군요. 결혼 후 몇 년 지나지 않아 남편이 일을 하다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그 순간 저는 어떻게든 이겨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서 딸을 키워야 했으니까요. 남편을 잃고 나서 저는 작은 슈퍼를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일해야 했죠. 슈퍼를 혼자 운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물건을 정리하고 손님을 맞이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때로는 몸이 너무 지쳐 집에 돌아와 파스를 덕지덕지 붙이고 꼼짝도 못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소중한 딸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죠. 엄마, 저도 도와줄까요? 기특게도 어린 세진이가 물어보곤 했습니다. 아니야, 세진아.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가야지.
그게 엄마한테 큰 힘이 되는 거란다. 저는 딸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죠. 어린 세진이는 공부를 정말 잘했습니다. 학교에서 상도 많이 받고 선생님들에게 칭찬도 많이 받았지요. 그럴 때마다 저는 힘든 일도 있고 기뻐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커서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멋진 선생님이요. 세진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얼마나 대견스럽던지요. 그래, 세진아. 넌 분명 좋은 선생님이 될 거야. 엄마가 항상 응원할게. 저는 딸을 꼭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제 헌신과 노력 덕분에 세진이는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세진이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어 성실히 일하며 제 자랑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세진이의 말처럼 아이들을 사랑하고 책임감 있게 공부를 가르치는 세진이를 보면 참 뿌듯했습니다. 이제는 세진이도 다 컸다고 저를 위해 걱정해주는 모습이 너무나 고맙고 대견했던지요. 교직에 몸담은 지도 몇 년이 흐르고 하지만 오랫동안 남자를 만나지 않는 딸을 보며 저는 늘 걱정이 많았지요. 세진아, 너도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었는데 좋은 사람 없니? 제가 가끔 이렇게 물어보곤 했습니다. 엄마, 아직은 제 일이 더 중요한걸요?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면 결혼할게요. 세진이는 이렇게 대답하곤 했지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라서인지 세진이가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 늘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세진이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며 저에게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김민호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지요. 엄마, 이분이 민호 씨예요. 세진이가 민호를 소개할 때 저는 그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김민호는 회사원으로 깔끔한 차림과 외모가 참 호감이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무심해 보이는 태도가 있어서 딸아이를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진이와 단둘이 있을 때 걱정스러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세진아, 민호 씨가 참 좋은 사람인 것 같긴 한데, 뭐랄까, 너무 너에게 무심해 보이지 않니? 엄마는 내가 맘고생할까봐 걱정이 돼서 그래. 제가 이렇게 말하자 세진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민호 씨는 무뚝뚝해 보여도 나름 다정한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무심해 보여도 저를 잘 아껴줘요. 결혼 후 딸과 사위 민호는 새로운 가정을 꾸려 행복한 신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여자밖에 없는 저희 집의 하나뿐인 든든한 사위가 되었지요. 제 걱정은 무색하게 딸과 사위는 아무 문제 없이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사위는 제 딸을 사랑하고 아껴주었으며 가정에서도 성실하게 역할을 다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안심이 되었지요. 시간이 지나고 딸은 첫째 손주 지훈이를 낳았습니다. 첫 손주를 보았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손주가 태어난 날 병원에서 세진이와 민호를 바라보며 얼마나 행복했던지요. 엄마, 저희 아이 이름은 지훈이로 지었어요. 딸이 말했을 때 저는 손주 지훈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지훈이 우리 귀한 손주야. 건강하게 잘 자라거라.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손주를 바라보았지요. 지훈이는 정말 귀여운 아이였습니다. 세진이와 민호는 지훈이를 사랑으로 키우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갔습니다. 저는 손주를 보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지요.
그런데 행복도 잠시 딸이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을 때 일이 많아졌습니다. 세진이는 육아휴직 중이었지만 임신한 몸으로 첫째 아이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벅찬 상황이었지요. 임신과 육아로 인해 집안일도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딸은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세진아. 엄마가 도와줄게. 힘들 땐 언제든 말해갈게.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딸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세진이의 집에서 저는 집안일과 육아를 도와주며 고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사위를 챙기고 딸의 집안일을 도맡았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일은 기쁘기도 했지만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특히 손목과 다리가 점점 심하게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를 먹으니 몸이 예전같이 한더군요. 엄마,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을 때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결국 어느 날 사단이 나고 말았는데요. 손목과 다리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바로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제 상태가 심각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발목 쪽이 더 심하다며 관절염 진단을 받았지요. 의사 선생님은 손목과 다리뿐만 아니라 발목에도 무리가 많이 가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오히려 저는 딸을 도와주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엄마, 병원에서 뭐라고 하세요? 딸이 묻자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손목과 다리가 많이 안 좋아서 치료가 필요하대. 발목도 심하다고 관절염 진단을 받았어. 하지만 괜찮아, 세진아. 엄마 금방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세진이는 저희 건강 상태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세진아, 다음에 병원에 같이 가줄 수 있을까? 손목과 발목이 너무 아파서 혼자 가기 힘들 것 같구나. 딸은 살짝 당황하는 듯 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임신 중이라 몸이 너무 힘들어서 병원까지 같이 가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엄마 혼자 택시를 타고 가시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병원에서 필요한 거 있으면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파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무심하게 대응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손목과 발목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다시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저는 속상한 마음을 애써 누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딸 세진이가 좋아하는 만두 가게가 보였지요. 세진이는 그 가게의 만두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피곤한 몸에도 불구하고 저는 세진이가 좋아할 만두를 사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여기 만두 좀 포장해 주세요. 제가 가게에 들어가 주문을 했습니다. 따끈한 만두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조금 덜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는데 딸과 사위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궁금해서 문 밖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 몸 상태 정말 안 좋아 보이셨어. 당신도 좀 더 관심도 가지고 도와드려야 하지 않을까? 딸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위는 무심한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야, 내가 노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친정어머니가 손주를 봐줄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생색내는 거야?
그리고 지금 내가 도와줄 여력이 있어 보여? 회사 일 바빠서 어쩔 수 없잖아. 그리고 어머니 매 봐주는 걸로 50만 원씩 드리잖아. 그거면 충분한 거 아닌가? 사위가 불만스레 말했습니다. 그리고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솔직히 어머님이 집안일 도와주시는 건 고마운데, 참견이 너무 많아. 뭔가 할 때마다 지적하셔서 불편해. 딸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그렇지. 엄마가 좀 간섭이 많은 편이긴 하셔. 사위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갔습니다. 그렇지. 어머니가 좋은 뜻으로 하시는 거 알지? 근데 우리 집인데 자꾸 어머니가 너무 많이 간섭하시니까 집에 올 때마다 불편하네. 딸은 더욱 동조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말이 맞아. 엄마가 우리 집에 간섭이 좀 심했던 것 같네. 나도 지치더라고. 이건 내가 엄마한테 주의하라고 말씀드릴게. 그 대화를 들으며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이 힘들어 하는 것이 마음이 아파 제 몸을 깎아가며 헌신적으로 도와주고 있었지만 그 마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 같아 실망스러웠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제 몸은 신경 쓰지 않고 제 집안일에 불만을 표현하는 사위와 이에 화내기는커녕 동조하는 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요. 그리고 그 50만 원, 그 돈으로 생활비로 쓰고 병원 치료비로 쓰면 턱도 없이 부족한 돈이었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였지요. 하지만 손주들을 위해, 그리고 딸을 위해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어김없이 저는 딸의 집에 방문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손주를 돌봤습니다. 손목과 발목의 통증은 여전히 심했지만 손주를 돌보는 일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특히 첫째 손주 지훈이는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아이였습니다. 지훈이는 밝고 활기찬 아이로 항상 제게 환한 미소를 보여주며 힘이 되어주었죠. 지훈이와 놀아주는 시간은 저에게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훈이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그날도 지훈이를 안고 놀아주고 있었는데 손목이 너무 아파서 잠시라도 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제 팔을 놓지 않고 매달렸습니다. 할머니, 더 놀아주세요. 손주가 귀엽게 졸랐습니다. 그 작은 얼굴에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더 놀아달라는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픈 손목을 참으며 지훈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 갑자기 손목이 찢어질 듯한 통증이 왔고 그 순간 손목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지훈이가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놀라서 지훈이를 얼른 안아 올렸습니다. 지훈아, 괜찮니? 어디 다친 데는 없니? 저는 지훈이를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지훈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마침 세진이와 민호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딸은 손주가 우는 모습을 보고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엄마, 지훈이 왜 울고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세진이는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하며 대답했죠. 손목이 너무 아파서 잠깐 힘이 풀렸는데 그만 지훈이가 떨어졌어. 미안하다, 세진아. 그러자 사위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애기 하나를 제대로 못 돌봐요?
지훈이가 다쳤잖아요. 딸도 이에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아, 엄마, 좀 더 조심하셨어야죠. 지훈이가 다치면 어떡해요?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요? 저는 아픈 손목을 붙잡고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손목이 너무 아파서 그만. 하지만 딸과 사위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손주 지훈이만을 걱정하며 저를 탓했습니다. 다행히 손주는 가벼운 찰과상 정도에 그쳤고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제 실수였지만 저 역시 그 일 이후 가뜩이나 좋지 않았던 손목이 더 심해져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받게 되었습니다. 제 아픔은 중요하지 않았고 오로지 손주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저를 비난하는 그들의 모습에 다시 한번 죄책감과 더불어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이고 딸에게 더 배신감을 느낄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손목과 발목의 통증을 참으며 여전히 딸 세진이의 집에서 집안일과 육아를 도맡고 있었습니다. 관절염 진단을 받고도 치료를 미루며 손주들을 돌보는 것이 우선이었지요. 하지만 딸과 사위는 제가 도와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무심한 태도에 익숙해져가는 제 자신이 서글펐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딸 세진이가 시어머니와 통화하는 내용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사위 민호의 어머니, 그러니까 제 사돈 이순자 씨는 참 억척스럽고 분수 같은 성격을 지니신 분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항상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쳤으며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농담을 자주 하셨지요. 젊은 시절부터 남편과 함께 열심히 일하며 자식을 키워냈고 지금도 여전히 활발하게 지내셨습니다. 그에 비해 저는 혼자 힘으로 딸을 키워내야 했기에 가끔은 부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 세진이가 살갑게 물었습니다. 그래, 요즘은 잘 지내고 있어. 너희 덕분에 용돈도 받고 걱정 없이 지낸단다. 사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진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어머니, 다음 달에도 용돈 챙겨드릴게요.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여러 가지 감정이 들면서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손주들을 돌보며 힘겹게 지내고 있는데 세진이와 민호는 시어머니에게는 살갑게 대하고 용돈까지 챙겨드린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픈 몸을 이끌고 집안일과 애를 돌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시어머니에게는 모든 정성과 관심을 쏟는 딸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다 일주일 뒤 가족 모임에서 제가 딸에게 치가 떨리게 된 결정적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날은 딸과 사위 저와 사돈을 모시고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지요.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딸과 사위는 사돈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엄마, 여기 앉으세요. 저희가 준비한 자리입니다. 사위가 사돈을 모시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고맙다. 역시 우리 민호가 최고야. 사돈은 활기차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씁쓸해졌습니다. 딸 부부는 사돈에게 온갖 정성을 다해 대우해주고 있었습니다. 식사 중에도 계속해서 사돈에게 음식을 챙겨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좋아하시죠? 더 드세요. 딸이 음식을 사돈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래, 많이 드세요. 요즘 건강 잘 챙기셔야죠. 민호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옆에서 조용히 음식을 먹으며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에게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저 조용히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죠.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사위는 마지못해 저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음식 좀 더 드세요.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음식을 건넸습니다. 세진이도 따라하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엄마. 좀 더 드셔요.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세진아. 그저 조금 피곤할 뿐이야. 하지만 그들의 억지 배려는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나를 챙기는 듯한 그들의 모습에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사돈과는 너무도 다른 대우를 받으며 나는 그저 보조 역할에 불과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순간적으로 눈물이 나올 것 같아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한 채 묵묵히 집안일을 해왔던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딸의 무심함과 사위의 무관심 속에서 홀로 지쳐가고 있는 제 모습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되었지요. 식사가 끝나고 사돈이 갑자기 큰 소리로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사돈, 우리 민호랑 며느리가 저한테 용돈도 주고 여행도 보내준다고 했어요. 이번에 제주도에 가기로 했는데 정말 기대되는 거 있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며느리가 말도 안 했는데 건강식품 챙겨주고 마사지 의자도 사줬잖아요. 늙어서 이렇게 자식이랑 며느리가 잘 챙겨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따님을 얼마나 잘 키우셨나 몰라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사돈은 푼수같이 활짝 웃으며 자랑을 늘어놓았고 딸은 사돈의 자랑에 제 눈치를 슬쩍 보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남은 정마저 다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헌신해도 돌아오는 것은 마음의 상처와 이미 망가져버린 몸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사돈은 제게 눈길을 돌리며 물었습니다. 사돈은 세진이랑 민호한테 뭐 받았어요? 나처럼 잘 챙겨주나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딸과 사위가 저를 이렇게 대하는 것을 보니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후회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나도 이제는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과 사위가 시어머니를 그렇게 잘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딸 세진이에게 이제 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손목과 발목의 통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심해졌고 딸과 사위의 태도에 지친 마음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딸과 사위에게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음을 선언하고 이제는 제 자신을 돌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딸은 깜짝 놀라며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집안일을 안 도와주시다뇨? 아직 애들도 어리고 저도 몸이 힘든데요. 저는 딸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진아,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건 너를 위해서야. 내가 진정한 자립을 하려면 엄마 없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해. 엄마가 여기서 계속 너희를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해. 나도 이제 너무 지쳤단다. 건강도 챙겨야 하고, 더 이상 내 집안일과 육아를 도와줄 수가 없단다. 세진이는 서운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주세요. 왜 갑자기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서운한 게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세진아, 엄마는 손목과 발목이 이렇게 아파도 너희를 위해 참고 또 참았어. 근데 너희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고마워하지 않았어. 엄마는 정말 서운하고 속상했어. 그런데 시어머니께는 용돈도 드리고 살갑게 대하면서 엄마는 마치 집안일만 하는 사람처럼 여기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너무 서러웠어. 엄마도 이제는 내 건강을 챙겨야 하고, 너희도 스스로 자립해야 해. 엄마도 더 이상 이렇게는 못 버티겠어. 세진이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앞으로 더 잘할게요. 제발 가지 마세요. 저는 세진이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짐을 싸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앞으로 고생할 딸과 손주들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지만 이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제가 딸의 집을 떠난 후 딸은 제 빈자리를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집안일과 육아를 혼자서 해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한 딸은 제 고마움을 깨닫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없으니 모든 게 너무 힘들어.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지 이제야 알겠어. 아픈 몸으로 얼마나 힘드셨을까. 세진이가 말했습니다. 민호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어머님이 더 이상 우리 집에 안 오시겠다는 걸. 나도 최대한 일찍 퇴근해 볼게. 그 후로 딸은 점차 제가 없이 집안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위 민호는 여전히 무뚝뚝해 보였지만 가끔 일찍 집에 와 집안일을 돕곤 했습니다. 딸도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점차 자신감을 얻어갔습니다. 둘째 출산 이후 딸은 자식들을 돌보며 집안일을 챙기고 이를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결단이 자신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을 떠올리며 어머니처럼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딸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을 챙기고 직장에 가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집안일을 하며 고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누웠지만 성장한 자신의 모습에 뿌듯함을 느끼며 잠에 들곤 했죠. 한편 저는 딸의 집을 떠난 후 오랜만에 저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선 제 손목과 발목의 통증을 치료하며 건강을 돌보는 게 우선이었고 이후에는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병원을 찾아 정밀 진단을 받았고 전문의와 상담하여 꾸준한 치료와 재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점차 통증이 완화되고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최영자님, 치료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무리하지 않으시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취미 생활도 다시 시작하고 그리고 오랜 친구들과의 모임에 참석하며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주들을 돌보며 바쁘게 지냈던 시간이 가끔 생각나기도 했지만 저만의 시간을 보내는 지금이 정말 행복합니다. 손주들이 보고 싶을 때는 아주 가끔씩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내지만 이제는 저만의 생활이 더 즐겁고 충만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자식들과 적절한 거리를 두고 지내면서도 서로의 안부를 묻고 지내니 우리 사이가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자식들과 거리를 두니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진다는 게 한편으론 참 신기하기도 하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읽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은 우리 모두가 자신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자신을 위해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이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힘내시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든 날들이 기쁨과 사랑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